자, 보시면 2강 레벨 3 4번 가자. 이게 지금 정사, 이렇게가 지금 정사 R,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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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 이 큰 정사각형이랑 이 큰 정사각형의 얘가 대각선이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원의 반지름 먼저 구해보시면, 이 원의 반지름 먼저 구해보시면, 오케이, 여기 90도니까 이거 먼저 구할게요. 여기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파이에서 뭘 뺄 거냐면 2분의 1 r제곱을 뺄 거야. 이게 첫 번째 활골의 넓이, 첫 번째 활골의 넓이. 종원아, 이해되냐?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종원아 r 갖고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2r인 거 보여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라 했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2일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r 플러스 루트 2r이 루트 2가 됩니다. r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제외한 이 넓이는 r제곱이 3 플러스 2루트 2분의 2, 이게 r제곱. 그래서 2분의 1 r제곱으로 묶으면 3 플러스 2 루트 2 분의 2 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 이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수능에 한 문제 꼭 나오는데 등비급수 활용 아니면 삼각함수 미분 둘 중에 하나로 꼭 29번 자리에 많이 나와. 29번 자리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 빼놓고서 어려운 4점짜리 두 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등비급수의 활용일 수도 있고 삼각함수 미분에서 도형 문제일 수도 있고 삼각함수 미분에서 도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둘 다 대비하셔야 되고, 당연히 내신에는 이 문제 100% 무조건 나오고 도형 문제 무조건 나오고 안 나오는 내신 아예 없고. 근데 이거는 지금 얼추 시작해보니 공비 구하는 거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항 구하는 게 그지 중에 상그지인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먼저 찾았어. 두 번째 여기 활골이랑 여기 활골이랑 합동일 거라는 생각은 드나요? 여기 활골이랑 여기 활골이랑 똑같겠네 라는 생각은 드나? 왜냐면 45도인 부채꼴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 다 똑같아. 그래서 부채꼴 자체가 합동이니까 현을 연결시켜서 활골을 만들면 그것 또한 합동이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자, i 값이 지금 이거였어.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에서 얘를 뺄 거야. 얘를 빼면 r은 유리화시키면 루트 2 마이너스 1,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2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1 분모분자에 곱해서.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2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에 2에서 얘를 빼면 여기는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고. A 멍청이 풀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겠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어차피 이거 구했다고 해가지고 빼서 구하려고 했는데 빼도 어차피 루트 2 되고, 여기가 지금 중점이니까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가 루트 2라는 거 찾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가 45도 4분의 파이. 그럼 이 활골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세타 4분의 파이에서 빼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 구할 때 할골 구할 때 제발 부탁이니 밑변 곱하기 높이 이지랄 하지 마시고 2분의 1 AB sin C로 넓이 구하세요. 무조건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 구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 구하는 연습을 이제는 수원에서 삼각형 활용해서도 마찬가지고 넓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2분의 1 AB sin C로 구할 거니까 계속 의식적으로 물론 이게 45도니까 수사발 내려가지고 여기가 루트이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걸 구해서 루트 2 곱하기 1 해도 간단하긴 한데 의식적으로 계속 2분의 1 AB sin C로 문제를 풀려고 해. 넓이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너네 둘이 되게 웃겨. 둘이 똑같이 이렇게. 근데 진짜 너무 슬픈 거 내 새끼들은 한 놈도 빠져오시고 이런 거 쳐다보고 했는데 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기에서 많이 들이 너 누구야? 너 빨리. 그렇지.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가게 알았지? 자, 이렇게. 그래서 얘 사라지고 4분의 파이, 얘 사라지고 sin 45도 2분의 루트 2. 따라서 얘기는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루트 2가 할골의 넓이인데 그런 할골이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따라서 초항은 요거랑 요거. 선생님, 루트 2. 땡큐. 아유, 내가 지금 2초항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자, 그래서 얘도 유리화 시킬게. 유리화 시키면 좀 나을까? 9 빼기 8이니까 9 빼기 8이니까 2 지워지고 3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그게 A는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6 빼기 루트 2 파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루트 2. 그래서 정리하면 파이로 묶고 2분의 3파이 2분의 1파이 2.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끼리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루트 2 빼기 3 이렇게. 마이너스 3점 있어. 각이 이상한데? 음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루트 2 2 0.6 1.8 아 되겠다.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초항을 찾았고 이제 공비만 찾으면 돼. 자, 공비 찾을 때는 뭘로 찾으시면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찾으면 바로 공비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찾으면 공비 끝.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으려면 여기서 접선 그었다고 했으니까 야, 이 지름이 얘랑 똑같다는 생각 들어요? 공비 구하는 게 개쉽다. 초항이 되게 더러웠는데 초항이 더러우면 그래도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도덕은 있어서 초항이 들어오면 공비는 참게. 대신 초항이 쉽게 구해지면 공비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끝났네. 원래 도형을 만들었던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2 루트 2였는데 다시 도형을 만드는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4 마이너스 2 루트 2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닮은 비는 2분의 루트 2. 따라서 공비는 닮은 비 2분의 루트 2 분의 2 하고 2 마이너스 루트 2고 이 새끼를 뭐 해야? 제곱하셔야 공비가 되겠지. 넓이 문제니까. 이해돼? 할 수 있겠냐? 이거 혼자서 풀 수 있겠냐? 이거 꼭 풀어야 된다. 다른 거 도함수 활용
뭐지? 수능에 30번으로 나오는 문제 버리더라도 미적분 하나 틀리려면 등비급수 활용이랑 삼각함수 미분에 나오는 도형. 근데 이건 개 땡큐인 게 어차피 15번이나 14번에서 15번이나 13번에서 공통해서 삼각함수 활용 문제 하나 또 나올 거니까 이거랑 그거랑 어차피 거의 맥락이 일치해서 그래서 여기서 도형 잘하는 놈들은 거기 수원에서도 그 문제도 그대로 똑같이 맞출 거야. 거의 두 문제가 학통은 안 그렇잖아. 근데 미적분은 똑같이 나오는 거. 수원에서 똑같이 나오고 미적분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 있고 수투에서 똑같이 나오고 미적분에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두 문제 한꺼번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꼭 좀 정리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직사각형을 보았더니 이 정사각형을 보았더니 이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 뭐지? 정사각형에서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게 이렇게 쌍접선 그어가지고 대각선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하일 거라는 게 쌤은 제일 그냥 편하게 보여서 그럼 이거 구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원래 거 이거 분해 요거 한 다음에 이게 기립이니까 제곱해서 넓이 구하면 그냥 끝나겠네. 따라서 마무리하시면 공비가 유리와 제곱하면 2분의 루트 2도 약분해버릴게요.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2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여기다가 1 마이너스 R분의만 붙이면 끝. 1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2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얘가 답이 되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약분할 거는 약분하고 지금 하나로 그냥 유리화시키면 문제 끝. 2 루트 2 루트 2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그러면 얘는 8 빼기 4분의 그 다음에 얘 계산하시면 얘 루트 2로 묶으면 2 플러스 루트 2라서 합차 4 빼기 2 루트 2 파이랑 그 다음에 상수 얘네들은 계산해야 되겠네. 8 마이너스 6 2 그 다음에 2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 맞냐? 4분의 루트 2로 묶고 4분의 루트 2로 묶고 파이 마이너스 2 루트 2로 묶고 2파이 마이너스 2 약분 되는구나. 2분의 루트 2로 묶고 파이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저기다 2분의 루트 2로 묶고 파이 마이너스 2 빼기 1 이거 계산 줬어. 마이너스 4 루트 2 됐고 플러스 2분의 파이만 이거 1번 답은 맞냐? 이거 답 확인 좀 해줘라. 1번 맞아? 제일 비슷한 거 써야 되나? 야 이거 뭐지? 왜 9가 다르지? 10 플러스 2 루트 2 이러 이씨 2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여기서 루트 2 마이너스 3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초항에서 나왔었고 초항은 이거였던가.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8 빼기 6 루트 2 마이너스 2 요거 요새 그거가 틀렸나? 4 빼기 미안 2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4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계산 실수했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정리.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80점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능에서 딱 이 정도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80점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그리고 재작년도 수능 문제 봐서 알겠지만 급수가 그 탄젠트에서 덧셈 정리 이용하는 것만 어려웠지 이거보다 쉬웠어.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좀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덤비셔야 돼.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덤비셔야 돼. 자, 첫 번째 시작.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 여기 반지름을 알아야 돼. 여기 반지름만 알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길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가 R, 여기가 R. 그러면 이게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대각선이 일치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이라는 걸 이용해서 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R 값을 구한 거야. 그리고 맨날 강조하지만 원에 접선이 딸려서 나오면 중심이랑 접선을 연결시키는 보조선은 항상 사용할 거야. 중심이랑 접선을 연결시키는 보조선은 항상 사용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R로 표현되는 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반지름을 먼저 찾을 수 있고, 요거는 초항 구하는 것만 어려운 것 같으니 반지름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반지름을 먼저 구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가 90도니까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45도니까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서 이쪽도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에서 A값 구하시면 되고, 수가 더러워서 그렇지 계산 자체가 막 복잡하지 뭐지? 아이디어가 어렵지는 않거든. 그래서 초항을 찾으시면 공비는 2루트 2분의 2R이라고 해가지고 마무리. 그 새끼 제곱. 2루트 2분의 2R. 그럼 루트 2분의 R을 제곱한 거. 그래서 2분의 R제곱이 바로 공비. 2분의 R제곱이 공비. 이렇게 해가지고 1-R분의 A 하시면 문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다시 연습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맹랑하니까 자 봅시다. 야, 급수 내용 정리 한 번만 다시 합시다. 급수 내용 정리. 야, 급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진짜 적은데. 자, 보시면 첫 번째 급수. 급수는 최소한 딱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급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1항부터 n항까지 원래 더하라는 게 sn이라고 수원에서 배웠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하라고 얘기하면 이게 급수의 표현이고, 그러면 이 급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는 수트 프린트 줬는데 어디 가냐? 얘 급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부분합을 먼저 찾고 n항까지의 합을 먼저 찾고, 끝까지 다 더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할수록 어떤 수에 가까워지는가, 그 수열의 극한, 즉 수원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SN은 합이기도 하지만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합쳤을 때 생기는 규칙이기도 하다고. 따라서 SN 자체를 수열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AN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고, 급수는 SN의 극한을 급수라고 부른다고. 합의 극한. 그래서 리미트 SN으로 구할 거고, 이걸 SN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하고 일부의 합을 먼저 구해서 걔네들의 규칙성을 추론하는 거. 이게 급수고, 따라서 급수가 두 번째 수렴한다고 얘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값이 K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Sn이라는 수열이 K로 수렴한다고 하면 채연아 Sn-1이라는 수열도 어디로 수렴하고? K로 수렴하고. 따라서 둘이 빼버리면 리미트 an 값이 항상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결론 급수가 수렴한다. 리미트 an이 0이다. 이렇게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면 극한값이 0이라는 거.
그 수열 더하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 반대로 대우 따라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그게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급수를 구하라는 형태는 소거형 급수 아니면 등비급수인데, 급수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두 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지워지는 규칙성을 갖는 급수와 등비급수. 물론 내신을 잘 하려면 그 기억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 기억니은 디귿 문제 나왔을 때 오답률이 엄청 높아서 그래서 뭐 교대급수 수렴할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얘 어떤 급수는 리미트 AN이 0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다 외워두셔야 되는데 수능은 급수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등비급수 도형 문제고 그리고 최소한 급수가 무엇인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내용을 정리하면 딱 이 정도 3개 정도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놓고 있으면 급수 자체가 막 크게 발목 잡는 일은 잘 없는데, 그래서 소거형 급수는 어떤 형태와 부분분수 형태와 혹은 마이너스 포함하고 있는 형태, 일반항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형태들을 소거형 급수라고 하고, n항까지 한 먼저 구한 다음에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 등비급수는 1-r분의 a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계산할 거고, 그리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2번 먼저 볼까? 3번을 볼까? 2번, 3번이 쉽고 1번으로 웬만한데 4번이 제일 어려워. 자, 1번 먼저 보면, 자, 홀수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A1은 1 곱하기 3분의 P고 A2는 2 집어넣었으니까 4분의 1이래. 그 다음에 얘 5부터 급수값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분의 P고 5 곱하기 7분의 P일 거고, 얘네들을 끝까지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홀수 번째를 쓸 거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짝수 번째는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는 16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6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끝까지 더하라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수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빼고 1, 2, 3, 4 빼고 이렇게 4개 빼고 다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12분의 1일 때 P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위에 거는 당연히 부분분수 형태니까 부분분수의 급수값을 구하면 될 거고, 그럼 쌤 이거 n번창이 뭔데요? SN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지. 왜? 어차피 얘가 초항을 남겨놓고 나머지가 다 소거되고 그 다음에 n이 분모에 있을 테니까 걔값이 무한대로 갈 거라서 결국에 남는 건 P밖에 안 남는다는 생각? 2분의 P겠나? 2분의 1 하고 2분의 P 하고 2분의 P로 묶고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맞냐?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갈 거니까 마지막에 뭐가 이렇게 남아도 어차피 나는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없앨 거니까 위에 있는 급수값은 2분의 P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급수값은 되게 쉽잖아. 1 빼기 4분의 1분의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게 뭘 제외하고 나서 이렇게 4개를 제외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12분의 1이 된다 이거지. 해서 마무리. 그러면 2분의 P에서 3분의 P, 15분의 P, 15분의 5P, 15분의 1P, 15분의 6P, 15분의 6P면 5분의 2P, 2분의 P,
마이너스 5분의 2p 더하기 얘는 지금 얼마? 4분의 3분의 4분의 1, 3분의 1에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6분의 5 빼기 16분의 5 이게 지금 12분의 1이라고 했으니 따라서 10분의 5, 10분의 4, 10분의 1p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 48 16, 15, 48분의 1 16, 15, 48분의 1 넘어가면 48분의 4 빼기 1, 3 그래서 10 곱하면 15, 24 24분의 15 약분하면 8분의 5 이렇게 되겠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나? 지금 급수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급수값 구하는 건 패턴이 두 개밖에 없다고. 소거형급수 아니면 등비급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거형급수는 어떻게 하면 돼? 쭉쭉쭉쭉 지워서 마지막에 n에다가 무한대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어차피 이 값이 0 될 거니까 처음 가지고만 급수값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쭉 펼쳐보면 이 숫자들 끝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그럼 1-4분의 1분의 4분의 1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 이거 이 수열이 어떤 형태로 지금 귀납적 정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서 추론하는 건 맞아. 그렇게 추론했을 때 그 규칙성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각각의 급수값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빼라는 4개만 빼서 답을 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마 너네가 못 풀 것 같은데. 오히려 저기 두 번째 잘하려면 뭐 잘해야 되냐면 일단 오늘 수열 잘해야 돼. 수열의 극한에서 지금처럼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급수가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에서 지금처럼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미적분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어려울 때 너네가 문제가 좀 생기는데 자, 해봅시다. 보시면. 자, AM 빼기 AM 플러스 1을 BN보다 작다라고 줬고, BN의 합을 TN이라고 줬어. 수열 잘하는 사람. 괜찮아. 얘 보면 무슨 생각 드냐? 이게 너네한테 제일 어려울 건데, 야 왼쪽씩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게? 생각이 드는 사람. 이 식 보고 이 식을 이용해서 TN을 어떻게 추론하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이거는 리미트 TN 값 구하라고 얘기한 문제야. BN의 급수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 값 구하라고 얘기한 문제야. 이게 지금 P라고. P 구하라는 문제잖아. 일단 이게 이 생각은 들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부분합 먼저 구해가지고 그 새끼 급수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구나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인식할 수는 있을까? 이유는 TN에 관한 식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못할 것 같아. 여기서 TN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윤주야 어떻게 하면 이 식에서 TN을 추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정답. 추차 대입법. 내가 등차 수열에 일반항 유도해 줄 때 너네한테 뭐 했었냐면 얘는 일반항 자체는 굉장히 쉽고 얘를 추론하는 과정이 문제에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축차대입법이라는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문제여서 n-1까지 넣었네? n 플러스 1까지 집어넣어야 돼? n까지 집어넣어야 돼? 짠! 얘 보면 변변 더할 생각하는 게 포인트예요.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싹 다 더하잖아? 그럼 오른쪽이 tn 되는 거 보이냐? 그럼 왼쪽은? 선생님 왼쪽 완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이렇게 축차대 이렇게 지워져서 남는 거 어차피 이거밖에 없을 거라고. 간단해질 거라고. 이렇게.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너네 아마 풀었을걸? 왜? tn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대. 이 새끼 극한값 구하래. 사이값 정리. 샌드위치 정리. 이거랑 이거랑 극한값 똑같을 테니까 그거 가운데가 되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처음부터 대놓고 문제에서 tn이 누구누구보다 커, tn이 누구누구보다 작아. 오케이. 그럼 크고 작은 값이 똑같겠네.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끝낼 텐데 재승아.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안 주고 bn으로 준 게 재승아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너 더할 생각 하겠어? 오케이. 이웃하는 두항의 차가 보이면 1부터 내가 원하는 항을 구하고 싶을 때 1부터 그 항 전까지나 그 항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다 더하면 나온다는 생각 하겠니? 이게 중요해. 이게 어렵고 여기 아이디어가 어려워. 그 다음부터는 쉬워. 자 A1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4니까 2야. AN 플러스 1은 얼마야? AN 플러스 1은 쪘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3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야. 이렇게 된대. 얘 극한값 얼마야? 3분의 5지? 이 새끼 극한값도 3분의 5겠네 문제고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3분의 5면? 이거는? 5번. 선생님 오른쪽 왜 안 봤어요? 눈치채야 되잖아. 극한값 구하라는데 부등식 나오는 문제는 뭐였어? 극한값 구하라는데 부등식 나오는 문제는 AN과 BN과 CN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새끼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얘 극한이 알파고 얘 극한이 알파일 때만 가운데도 알파 되는 거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잖아. 부등식에서 극한 나오면 무조건 이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3분의 5라는 걸 찾으면 그냥 끝나는데 끝까지 풀어보면 자 오른쪽 채워봅시다. 그래서 왼쪽 거 채우면 지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tn이랑 tn 플러스 1 얘 극한값이 p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였다가 리미트 때리고 였다가 리미트 때리면 이 새끼도 p고 이 새끼도 p라는 생각. 리미트 tn이 p라고 얘기했으니까 리미트를 주면 tn의 극한값이 p면 tn 플러스 1도 p고 t2n도 p고 t3n도 p고 끝으로 가면 무조건 p만 나온다고 이수연. 근데 반대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t2n이 p면 리미트 tn이 p인 거는 알 수 없다. 짝수 번째 항들만 p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n이 수렴하면 n 플러스 1, 2n, 3n 모두 다 할 거 없이 수렴하지만 반대로 2n이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n이 수렴하냐고 물어보면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다를 수 있어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 그럼 이게 2p잖아. 이게 tn의 극한. 2p가 이 새끼 극한 찾았더니 얼마야? 9분의 30인가요? 약분하면 3분의 10인가요? 또 약분하면 5인가요? 그래서 오른쪽도 3분의 5, 왼쪽도 3분의 5 따라서 가운데 극한값은 3분의 5 이렇게. 자 라스트 3번. 여거는 이 문제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1부터 m까지 집어넣어서 더할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1부터 n까지 더할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1부터 n까지 더할 생각을 뭘로 하는 거야? 나 리미트 tn 구하고 싶다고. bn 말고 tn 구하고 싶다고. b1부터 bn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b1부터 bn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b1, b2, b3, b4 여기서 식 싹 세워서 더하면 그게 tn일 거라고. 그래서 얘를 힌트로 잡아서 bn의 합이 tn이라는 힌트를 잡아서 여기다가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을 생각을 해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웃하는 두항의 차이가 보이면 집어넣어서 대입하면 식 깔끔해지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1부터 n까지 넣어도 좋고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보면 1부터 뭐 얘네들 적당한 숫자들을 계속 연달아 대입해서 더해버리면 깔끔해지는 식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짠짠. 3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m분의 an 빼기 m 플러스 1분의 2n 더하기 3. 얘도 야매로 갈까요? 야매로? 1이니까 제가 이것도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안 되겠구나. 자, 보세요. 일단 AN이 등차 수열이래. AN이 등차 수열이면 n가 나 몇 차씩? 1차씩. 그리고 1차항의 개수는 공차.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겠구나. 그리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겠구나. 그럼 공차 구하는 거는 개 쉽네. 어떻게 구하면 돼? 공차? 얘 극한값이 얼마인 거 이용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0이라는 거 이용하면 급수값이 수렴하니까 저기 극한값 0 돼야 돼. 따라서 뒤에 극한값 2니까 앞에 극한값도 2여야 되겠지? AN, EN으로 시작하는구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실제 계산했을 때 1이 되게끔 K값을 설정해주면 문제 끝. 그러면 얘 분리시킵시다.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그 식.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분리형. 이렇게 바꿀 수 있겠나? 식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그래서 얘네 둘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 더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2 더하기 n분의 k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더했어. 계산을 했더니 1이 나오더래. 1부터 집어넣어서 더했어. 계산을 했더니 1이 나오더래. n분의 k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n까지 더한 다음에 n에다 무한대를 줬더니 1이 되더래. 그러면 k는 1인가? 맞냐? 맞네. 얘는 1이겠다. 그래야 1 되잖아요? 쌤, 왜요? 2면 안 되나요? 2면 안 되죠? 2면 왜 안 되죠? 이거 2면 왜 안 됩니까? 이거? 왜 안 돼? 안 되지. 소거가 안 되잖아, 소거가. 여기가 2면 바로바로 지워지는 규칙성이 안 생기잖아. 이해돼? 그래서 앞에 있는 항들이랑 뒤랑 바로바로 지워져야 되니까 그냥 얘 바로 1이라는 거 생각하면 문제 그냥 끝나겠네요. 얘는요. 따라서 AN은 무엇이고? 2N 플러스 1이고 얘 1부터 10까지의 합 시그마로 계산하지 말고 등차수의 합으로 계산해. 10개 1 집어넣으면 3 10 집어넣으면 21 따라서 약분하면 12 답은 120 이렇게 해서 정리. 자, 이것들 정리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